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무조건 뛰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주로 공원 산책로를 뛰었는데요, 몇 번 뛰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지겨우니까 다른 길로도 좀 뛰어볼까 해서 동네 주변을 크게 돌아서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으로 된 로드런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한 두세 번 했으려나? 오른쪽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심한 건 아닌데 편안하게 뛸 수는 없는 정도다 보니까 좀 쉬게 되고, 막 불타오르던 열정에 김이 새는 상황이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에 공원 산책로보다는 보도블럭이 딱딱하고 약간씩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몇몇 분들께서도 궁금하다고 댓글을 주셨던 지면의 종류와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가 인터넷 찾아봐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시원한 러닝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큰 힘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흙길입니다. 지금처럼 길들이 포장이 많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장 흔했던 자연적인 길이죠. 요즘은 트레일런을 할 때 주로 달리게 되는 그런 길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흙 자체가 쿠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면이 고르지 않고 약간씩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발목이나 발가락에 근력을 단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스텝에서 오는 사운드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다 보니까 힐링 러닝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날씨. 비가 오면 거의 뛸 수 없다고 봐야죠. 발가락, 발등, 발목이 약한 경우에는 고르지 못한 땅 때문에 부상이 쉽게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디입니다. 발로 오는 압력이나 충격이 적으면서도 하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러닝 밸런스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를 가집니다. 축구장 같이 평평한 잔디 같은 경우에는 빠른 달리기에도 좋고요. 단점은 역시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제대로 관리하기가 또 어렵죠. 잔디는 어디가 딱딱하고 어디가 푹신하고 그런 차이가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리게 되는 곳들인데요, 아스팔트 그리고 콘크리트입니다. 아스팔트는 석유 정제할 때 나오는 잔류물이고요, 시커먼 색이죠. 도로 같은 거 공사할 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 지면을 만들 때는 아스팔트, 고무, 모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게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나온 현대식 러닝 트랙입니다. 이름하여 All Weather Surface라고 해서 날씨의 영향이 거의 없는 그런 트랙인 거죠. 인공적으로 매우 평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정된 리듬을 가져가기에도 좋고 빠르게 달리기에도 좋기 때문에 스프린트 훈련에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온에 따라서 뜨거우면 말랑해지고 추우면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이게 오래되면 탄성을 잃어서 딱딱해지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생각하시면 되죠. 시멘트에다가 자갈이랑 모래를 섞어서 만드는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스팔트보다 친환경이긴 하지만 몇 배 더 딱딱하다고 하고요, 콘크리트 도로에서 운전하면 소음도 더 심하죠. 보통 로드런 하게 되면 보도블록으로 된 길, 이런 게 다 콘크리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신테틱 러버, 합성 고무 폴리우레탄 트랙입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에다가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합성 고무를 깔아주는 방식인데요, 탄성이 좋고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끄떡 없다 보니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트랙이나 공원 산책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부드럽고 딱딱함의 밸런스가 좋아서 오래 달리기에도 부상의 위험이 적고 빠른 달리기에도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바닥이 딱딱하면 아무래도 충격량이 크니까 부상의 위험이 높지 않을까요? 높다면 얼마나 높을까요? 그럼 나는 로드런보다는 트랙에서 뛰는 게 나으려나? 아니, 차라리 굉장히 푹신한 모래사장에서 뛰면 절대 부상이 안 생기려나? 2002년에 마크 틸만 연구진은 신발에 압력 센서를 부착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잔디, 합성 고무 트랙에서 발로 오는 압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차이가 없더랍니다. 이상하다. 2003년에는 844명의 러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지면의 종류와 부상이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딱딱한 데서 많이 달리면 부상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지면의 종류와 부상이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건데 왜 그런지 이 기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지면과 관련돼서 러너의 부상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다면 노벨상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2016년 데니얼 R. 보난노 연구진은 충격 흡수 인솔, 그러니까 쿠션이 더 있으면 부상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충격 흡수를 해주는 쿠션이 어떤 부상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으로 생각되는 것이 Ground Reaction Force, 지면 발력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딤과 동시에 몸은 체중에 대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드 스탠스 페이즈에서 수직으로 지면 발력을 받아내기 전까지 순간적으로 충격량이 확 증가하게 되죠. 그 순간적인 충격량의 최고치를 임팩트 피크라고 하고 그 기울기, 충격량의 가속도를 로딩 레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힘으로 손바닥을 친다고 했을 때 천천히 치면 아마 다치지 않겠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쿵 하면 다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 힘이 100이 아니라 200이면 부상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러닝에서의 부상은 이 임팩트 피크와 로딩 레이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걸 줄일 수 있다면 부상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드풋 스트라이크가 이걸 줄일 수 있지 않나 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피크와 로딩 레이트를 줄이기 위해서 폭신한 쿠셔나를 만들었죠. 그런데 막상 쿠셔나가 러닝 부상을 전혀 줄여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어떤 요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지면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신발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게 지면이 푹신해서 부상이 덜 할 거면 신발이 푹신해도 마찬가지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건 이유가 뭘까요? 자, 모래가 많아서 발이 푹푹 잠기는 해변가에서 6분 페이스로 뛴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딱딱한 콘크리트에서 맨발로 같은 페이스로 뛴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자세, 같은 주법으로 뛰셨나요? 아니죠. 상상으로도 매우 다른 자세로 뛰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면에 따라서 다른 주법을 구사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맨발과 베이퍼플라이를 신는 것도 매우 다르게 달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뇌는 효과적인 달리기를 위해서 지면과 신발과 다리 이 세 가지 복합체의 전체 강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면과 신발은 외부적인 요인이다 보니 다리의 강도, 스티프니스, 강성이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하게 되죠. 푹신한 지면을 달리면 다리의 강성을 올리고 딱딱한 지면을 달릴 때는 다리의 강성을 낮춰서 다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러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임팩트 피크에는 변함이 없고 부상의 가능성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게 쿠션이 아무리 좋은 러닝화를 신어도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아니 오히려 부상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기전이 됩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일반 러닝화와 쿠션화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임팩트 피크와 로딩 레이트가 오히려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무조건 트랙에서 뛰어주세요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어느 지면에서 어떤 신발을 신던지 간에 부상 위험성에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달려주시면 됩니다. 단지 다리의 강성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상황, 너무 푹신한 모래사장, 너무 딱딱한 콘크리트에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러닝은 부상 유발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딱딱하니까 부상이 잘 생긴다와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리고 부드럽고 평평하고 포장이 잘 된 좋은 지면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거기서만 달리게 되면 같은 근육을 계속 쓰게 되면서 오버유즈 인저리가 더 잘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너무 딱딱하거나 울퉁불퉁한 것처럼 크게 무리가 되는 지면만 아니라면 다양한 지면에서의 달리기를 통해서 우리 몸이, 우리 뇌가 스스로 조정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련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러닝 코치분들이나 선수분들 한 종류의 지면에서만 훈련하는 경우는 잘 없죠. 대회를 준비하면서 트랙과 로드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훈련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부상의 관점에서 국한된 얘기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전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더 맞는 쿠션감을 가진 러닝화가 있듯이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는 지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달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클레이 코트의 황제라고 불리는 것처럼요. 오늘은 지면과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찾아보면서 꽤나 신선한 내용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서 더 명쾌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보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좀 아프지만요. 참고로 트랙이 붉은색이잖아요. 그 이유는 자외선으로부터 색이 바래지거나 하지 않고 제일 오래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래 가는 게 파랑이나 초록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연보라색 트랙이 있으면 예쁠 텐데 아쉽네요. 날씨 더운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디에서든 즐거운 러닝 하시기 바랍니다. 러닝 비하인 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 This couldn't happen.